예. 사실 오늘 아이템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아이템이기도 했는데 김필기 기자가 들고 와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문자 받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 방금 들으셨는데 특히 이제 주말에 이렇게 직장 상사로부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군요. 근데 사실상 이건 업무를 지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건 초과 근무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 오늘 팩트체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퇴근 후까지 회사와 연결돼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이 증가했다라는 직장인이 62%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근무 시간 외에는 이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이 권리를 좀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7%나 됐습니다. 예. 평소보다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군요, 오늘. 대부분이 이제 그 퇴근 후에 네. 회사로부터 스마트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초과 근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예. 예.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요.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업무 시간 외에 스마트폰 연락을 안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기꺼이 지불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평균을 내보니까 월급의 8.7%를 반납할 의사도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군요. 그런가 봅니다. 예. 예, 그러니 이제 분명 직장인들은 이런 카톡 문자를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상사가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서 답을 해야지 되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면 초과 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다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무 시간으로 볼 거냐. 그것도 이제 새로 이제 짜야 되는 거고. 회사 같으면은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인데 집에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가족을 또 돌봐야 되고 하다 보니 그게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4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로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어디까지를 근로 제공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 경계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근무라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기준은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냐 하는 모호함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퇴근 후에 회사에서 아예 그냥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걸 텐데요. 물론 그렇죠. 예. 예. 근데 실제 프랑스에서는요, 지난달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요, 근무 시간 외에 상사로부터 온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아예 무시할 권리를 노동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일본 역시 이제 퇴근 후에 상사가 업무상 연락하는 것을 노동기준법상으로 금지를 해놨고요.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폭스바겐 같이 자체적으로 근로시간이 끝나고 나서 30분 후에는 회사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을 아예 차단시켜버린 기업도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보면 외국에서도 하여간 이런 문제로 고민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예. 부작용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런 조치도 취한 걸 테고요. 일단 업무 효율성 면에서 문제를 좀 지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레슬리 폴러 교수가요,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업무를 할 때 처음에는 이 성과가 좀 좋아 보이지만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또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성과가 줄어들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요. 영국의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는요, 여러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를 측정을 해본 결과 휴일에 직장 상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게 번지 점프를 하거나 배우자와 다투는 것 이상의 스트레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번지 점프까지 나오는데 하여간 굉장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모바일 메신저라는 게 이제 그 사적으로도 쓰고 업무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예를 들면 뭐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후나 아니면 휴일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업무적 내용이냐? 예.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고민, 이런 문제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요. 예. 휴일에 이제 직장 상사에게 어떤 문자를 주로 많이 받는지 앞서 루이스 박사가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서 어디에다가 파일 어디에다 저장을 했나, 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부터 심지어는 사무실에 있는데 컴퓨터 어떻게 켜는지, 사무실에 화분에 물 줬는지 예. 묻기 위해서 연락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좀 안 보내도 되는 것들을 많이 보내서 더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자를 보내는 그런 상사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아까 뭐 무슨 번지 점프 얘기까지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뭐 이게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건데요. 예. 저도 사실 이번 아이템 준비하면서 저희 팀원들에게 어제 밤에도 메신저로 말 많이 걸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근데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요. 이런 문제는 현재 분명히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에 대해서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고용노동부가 여러 개혁안 추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어쩌면 바로 이 부분 역시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손봐야 할 시급한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예. 저는 사실 뭐 후배 기자들이 좀 불편해할까 봐 주로 이제 전 늦게 자니까 새벽 2시쯤 잘 줄 알고 보내는 경우는 있는데 또 깨는 사람들도 또 있긴 있더군요.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